기간 미뤄졌던 5개 식당 영구화 정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장이 지지하는 이 조례안은 내달 표결에 붙여지며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올 여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버려야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시저녁 약 5만 개 식당과 델리, 슈퍼마켓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의 암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퀸즈 엘르머스트 병원 의료진 170명이 연봉 인상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입법부가 대형 카지노 설립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율도 따라올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망명 신청자들의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백악관에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경우 세수 확보와 더불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MTA가 대중교통 이용객의 승차권 비용을 총 $3 인상하는 방안과 이지패스 이용 승용차에 대한 톨비를 6%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의회가 한동안 중단됐던 5개 식당 영구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는 관련 조례안을 다음 달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현재 시장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5개 식당을 영구화하기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된 5개 식당 시설은 매년 4월에서 11월까지 겨울철을 제외한 8개월 동안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이 보행자 인도변에 설치하는 테이블과 의자는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도로변에 설치한 5개 식당 구조물은 겨울철 기간에는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 식당 구조물은 쉽게 철거하고 재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 및 허가는 시교통국이 담당하게 됩니다. 5개 식당 영구화 조례안은 지난해 2월 처음 추진돼 시의회에 상정까지 됐지만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오는 6월 중 표결에 붙일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시의장은 물론 시장까지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5개 식당이 팬데믹 기간 뉴요커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며 5개 식당 프로그램이 영구화된다면 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거리와 지역사회가 더욱 활기차게 유지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쥐 퇴출을 위해 무허가 야외 식당 구조물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야외 식당 구조물은 모두 철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드리안 애덤스 시의장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5개 식당 프로그램은 성공한 제도로 시내 5개 모든 보로에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2,000개 이상의 식당이 야외 식당 프로그램에 등록했는데 이를 통해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새 조례가 시행되면 이 수치가 많이 줄어들 것이지만 2020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의 식당과 식료품점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시위생국은 빠르면 7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발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식당과 식료품점, 식료품 도매점,
케이터링 업체 등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 길가에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뚜껑이 있는 밀폐된 컨테이너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시위생국은 다음 달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빠르면 7월부터 새 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한 이유는 급증한 쥐 때문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쥐 개체수가 급증했고 길가에 쌓인 쓰레기 봉투 때문에 쥐는 더 늘고 있는 데다 악취도 심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길가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도 조정하고 쓰레기 수거 박스 파일럿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시내 약 2만 3천 개의 식당, 1만 3천 개의 보데가 및 델리, 1만 개의 슈퍼마켓 등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자체적으로 규정에 맞는 컨테이너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편 이 같은 새 규칙 제안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접객연맹은 식당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해둘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 길거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다며 시 정부는 쥐 퇴치를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레스토랑 업주들은 추가적인 일거리가 생기게 되며 쓰레기 수거 속도 역시 오히려 늘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상업용 쓰레기 규모는 연간 쓰레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약 8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심장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주 한인들의 경우는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폐암이 사망 원인 1위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고 2위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모든 인종을 합한 집계에서는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 1위, 암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암 사망자는 4년간 증가세였는데 2018년 1,772명에서 2019년 1,805명, 2020년 1,845명, 2021년 1,90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암으로 사망한 미주 한인 총 7,330명 가운데 암 종류별 사망 원인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가 19.9%, 암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대장암으로 861명, 11.7%, 이어 3위가 췌장암으로 757명, 10.3%, 간 및 담관암 739명으로 10.1%, 5위 위암 610명, 8.8%의 순이었습니다. 이어 림프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폐 및 기관지암은 모든 인종을 포함한 미 전체 암 종류별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1위였습니다. 폐암 다음으로는 림프암이 23만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 및 담관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방광암, 식도암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의 10대 암 사망자는 폐암이 전체 암 사망자의 22.9%인 18,9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간암 12.4%, 대장암 10.9%, 위암 8.8%, 췌장암 8.4% 순이었습니다. 한편 CDC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 사망자의 최소 80%, 최대 90% 정도가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간접 흡연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 폐암 유발 요인으로는 라돈, 성면, 비소, 디젤 배기가스, 실리카, 크롬 등의 유해물질, 또 유전적 요인 등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암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암 역시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의 엘머스트 병원이 30년 만에 의사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속인 마운트 사이나이가 타 지부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응당받아야 할 혜택을 받아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10일간의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퀸즈 엘머스트 병원 의원 170명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의사들은 퀸즈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최악의 재해에서 지켜주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건 존중이 아닌 무례함이라며 병원 측에 직업의 질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엘르머스트 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압도적인 환자들의 수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환자들을 돌봤으나 타 병원들과 대우에 큰 차이가 있다는 부조리를 알아채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엘르머스트 병원은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공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레지던트들은 마운트 시나이 병원 소속입니다. 해당 의사들은 자신들이 맨하탄에 위치한 마운트 시나이 본사의 의원들과 대비해 매년 $7,000를 덜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며 임금이 낮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엘르머스트 소속 레지던트들은 파업을 통해 이들의 임금을 타 마운트 시나이사 의원들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이외에도 부가적인 복지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파업은 열흘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리파칸 정신과 레지던트는 마운트 시나이 측에 크게 실망했다며 우리 모두 우리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다.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마운트 시나이 대변인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져 유감이다라며 엘르머스트 측 레지던트들과 마운트 시나이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그들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엘르머스트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나이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 의사 파업이 일어난 건 30년 만으로 당시 파업을 일으켰던 브롱스 병원 의원들은 9일간의 파업 끝에 6%의 임금 인상 등의 여러 복지를 제공받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나소 카운티가 대형 카지노 입설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전망인 가운데 입법부는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범죄와 교통체증의 증가를 우려하는 측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소 카운티 입법부가 오늘 대형 카지노 입설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카지노사는 나소 콜리세움 아레나에 약 $4조 투자해 대형 카지노 및 리조트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나소 카운티 측은 샌즈 카지노와 콜리세움 임대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늘 입법부 내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해 매년 샌즈 카지노사에게서 $10억 임대료를 받을 전망입니다. 전미 유색인지비 향상협회 NAACP와 여러 노동조합들은 이 계약을 강력 지지했으며 이로 인해 카운티 측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 카운티 책임자는 대형 카지노가 들어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유입될 관광객들 덕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 측은 이미 샌즈 카지노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카지노 건설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한편 카지노 입설에 강력히 반대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홉스프라 대학교 측과 나소 카운티 주민들은 Say No to the Casino라는 계약에 반대하는 그룹을 만들어 반대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그룹 측은 카지노 입설로 유입된 도박꾼들로 인해 카운티 내 범죄율이 급증할 것이며 리조트를 이용하려는 관광객들로 인해 카운티가 상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집값 하락, 지역 자원 탈진 등의 문제들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이들은 어제 나소 카운티 입법부 앞에 모여 시위를 통해 이 주장을 어필했습니다. The impacts of a casino on neighboring communities are few, but the negative impacts are significant and substantial. 나소 카운티 입법부 측은 라스베가스 샌즈사와의 계약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투표를 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아침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백악관이 10,000명 시청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구 주지사는 10,000명 신청자들은 일할 준비가 됐고 일하길 원하지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브루클린에 위치한 인더스트리시티에서 공동으로 브리핑을 개최하고 연방정부가 하루빨리 10,000명 신청자들에 대한 노동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 도착한 10,000명 신청자 가운데 약 7만 명 이상이 구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한 주에만 5,800명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했다며 이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하길 원하지만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동허가 절차가 망명 신청자가 망명을 신청한 날짜부터 약 180일 가까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 역시 망명 신청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목숨을 걸고 이곳에 도착하지만 그들의 꿈이 악몽이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4만 1,000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수용 공간 부족난으로 인해 150개 이상의 호텔을 빌려 이민자 쉘터로 사용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오늘 재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 승차권 및 자동차 통행료 인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MTA는 2025년까지 승차권을 $3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단계적인 인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뉴욕시 MTA는 지난 4월 하루 승객 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오늘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재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승객 급증과 더불어 지하철 시스템 정상화로 인해 승차권 인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MTA는 1회 승차권 비용을 현재 $2.75에서 $2.9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월 정액 승차권의 경우 $127에서 $132로 $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인상안은 2025년까지 총 $3 요금 인상을 위한 첫 번째 인상 계획안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는 합리적인 인상이라며 지난 4년간 한 번도 승차 비용을 인상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MTA는 지하철 요금뿐 아니라 승용차 통행료 역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지패스의 경우 6%, 그리고 우편을 통해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10%의 인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MTA의 이 같은 승차 및 통행료 인상 방안은 다음 달 6월 청문회를 거쳐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 결정된 인상안은 9월 4일 월요일 레이버데이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 지역 한인회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미니 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박물관은 현재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의 1층 공간에 2,2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마련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은 건축된 지 100년 넘은 건물로 한인들이 1987년 매입한 이후 36년 만에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물관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 김종림 선생, 장인환 전명훈 의사, 유일한 박사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에 관해 전시합니다.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우당 이희영 선생의 활동도 담깁니다. 안창호 선생은 190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신보를 발행하고 흥사단을 만들어 민족 계몽 운동과 국권 회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뉴저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이민신분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에 현재 각각 계류 중인 밸류 액트는 뉴저지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원 명령이나 현행 법규를 들어 요구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민신분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지난 주말 트렌튼의 주의사당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의회에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도서관, 쉘터 등을 이용했다 자신의 이민 신분이 제공돼 추방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시민 자유연맹에 따르면 아들을 주정부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아버지가 ICE에 구금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발달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두고 허위정보 범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부를 쉽게 가려낼 수 없는 가짜뉴스가 대규모로 유통될 경우 주요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작업물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더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대규모로 선거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가드는 챗 GPT에 담겨있는 약 1,300개가량의 가짜 뉴스 관련 흔적을 토대로 100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허위 정보를 생산하도록 유도해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바드 챗본에서는 총 76개의 가짜 뉴스가 도출됐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어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최대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동쪽 웨이트 레이크 지역에서 20일 4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어제는 사우스 LA 지역과 애나하임에서 총격으로 각각 1명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엘라바마 버밍햄의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현재 경찰이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2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으며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총격범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